오늘은 저희 진짜 경제 인터뷰 시간에 또 귀하신 분을 또 모셨습니다. 바쁘시고 또 저희 경제 통이시기도 하고 또 민생 그다음에 또 정치 현안 뭐 아주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중진 의원, 사선 중진 의원이신데다가 지금 민생경제 위기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또 같이 맡고 계십니다. 김태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저희 뭐 자주는 못 뵀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그 현안들 나올 때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꼬박꼬박 저희 또 코너에 나오셔 주셔가지고 적극 거의 딱딱딱 맞게 또 말씀도 많이 잘해주시고 반응도 좋고 저희 요즘에 또 뭐 예산안에다가 또 요즘 경제도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정치 문제, 정치 현안 인력도 되게 이슈도 많고 의원님의 또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모시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이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네, 반응 좋습니다.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아이고. 그 우선 지금 정치 쪽 일반 뭐 좀 현안부터 먼저 좀 말씀을 좀 듣고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재명 당대표 지금 이제 녹색병원에 계시잖아요. 네. 지난주가 최근에도 한 뵈셨죠? 그 어저께 병원에 가셨잖아요. 어제 병원 가셨죠. 예. 예. 그저께 오후에 예. 그저께 오후에 전직 국회의장님들이 단식 중단을 이제 네. 권고하려고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직 국회의장님들과 함께 그 당 대표실에서 단식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봤는데요. 네. 물론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도 그때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상태였는데 네. 아주 외견상으로 보기에는 아주 심각하게 보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빨리 병원 강제로라도 병원 모시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당직자들 또는 당 지도부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아침에는 뭐 도저히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의식도 없고 하니까 병원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그 좀 위급한 상황은 넘기신 것 같고 그 지금 녹색병원이 그 단식도 전문 쪽 그 치료하는 의료진이 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녹색병원으로 모시게 된 건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걱정이 많습니다. 그 지금 병원에 가서도 사실 이제 병원에 가면 단식을 푸셔야 되는데 단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복식을 섭취를 해야 되는 그 단계적으로 그게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지금 대표께서 그 회복식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 병원에서도 단식이 지금 계속 된다고 봐야 되겠죠. 계속 단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의 뭐 쇼크를 예방한다든지 이런 정도 조치를 받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지금 병원으로 모시게 된 거지만 사실 그 정도 뭐는 저기 당 대표실에서 할 때도 소금물 이런 건 먹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뭐 취재 여러 과정에서 많은 단식들을 봤습니다. 봤고 또 옆에 취재도 해보고 했는데 물론 이 야당 대표가 이렇게 또 오랫동안 그 국정 쇄신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이슈로 이렇게 오랫동안 단식하는 것도 아마 최근 뭐 몇십 년 거의 초유의 일 같기도 하고 또 보니까 또 초창기에 또 그 일정을 또 그대로 수행을 또 하면서 또 단식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체력 소모가 훨씬 더 컸을 것 같은데. 그럼요. 광화문에 가서 그 집회 참석해서 연설도 했고 그다음에 국회 앞에 촛불 집회 때도 심지어 뭐 검찰 수사까지 검찰 수사도 2번씩이나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아마 에너지를 많이 맞습니다. 그 소진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은 그래도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오랫동안 또 당에 오래 계셨고 또 중진 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이 전국 상황에 대한 어떤 뭐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네. 지금 뭐 여론조사에도 다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도 지금 뭐 오늘도 오면서 잠깐 뉴스 봤더니 그 부정평가가 60%를 네. 훨씬 또 넘어섰더라고요. 네. 그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면은 국민하고 지금 싸우자
좀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권력은 사유화되었고 네.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그 해병대 최상병 네. 수사의 앞사건, 그다음에 뭐 홍범도 장군 흉상, 네, 이념 이 논쟁부터 뭐 철거 문제, 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뭐 이런 개별 현안들도 많고 네. 지금 경제가 추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민생은 아주 어렵고 정말, 우리 네. 국민들의 실제 지금 살림살이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면 어떻게든 정부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국민적인 에너지를 모아도 지금 시원찮죠. 시원찮을 판인데 네. 분열의 정치, 뭐 야당, 뭐 지금 뭐 집권하고 내내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국민을 네. 뭐 분열시키고 네. 이런 게 아주 지금 걱정이죠. 네.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오죽했으면은 야당 대표가 이렇게 길게 단식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제발 좀 귀를 기울이고 네. 국정 운영의 방향을 또 내용을 좀 바꿔라. 이렇게 지금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딱 귀틀어 맞고 우리만 옳다. 이런 독선적인 국정 운영이 계속되고 있고요. 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국가의 운영 시스템, 기본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붕괴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야당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지금 분명하게 폭정인데 네. 이 폭정을 못 막고 있는 책임이 저희들한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께서 단식이라는 극한 수단을 통해서 지금 국정 쇄신을 촉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댓글에 박현경님이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시래요. 그러면서 우리 대표님 좀 지켜달라고 막 그 댓글도 남겨주시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 저기 의견 혹시 이 의원님께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의견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좀 같이 또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또 응원 뭐 메시지 주시면 또 제가 또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만 소개해 주세요. 좋은 것만 좋은 것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 주말 사이에 민주당에서도 보니까 그 대표 당 대표의 단식입니다만 지금 뭐 총회도 하시고 네.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입장도 좀 더 선명한 네. 말씀들도 나오시고 뭐 한덕수 해임 총리 건의안이 아마 지금 이제 상정은 올라와 있죠. 아직 이제 국회 표결은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네. 그건 어차피 이제 과반 네. 건의안이니까요. 네, 네. 과반의 의원들께서 동의하시면 아마 통과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같이 내각 총사퇴까지 좀 요구를 했습니다. 네. 네. 물론 뭐 여당이나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서 뭐 좀 뜬금없다, 뭐 또 뭐 무슨 뭐 막장 투쟁이다, 뭐 이런 뭐 반응도 있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그 좀 강경한 투쟁, 뭐 강경한 어떤 노선, 방향을 잡은 것, 뭐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쭉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죠. 이제 국정이 난맥이잖아요. 민생은 어렵고 네. 지금 경제는 수출, 투자, 소비 다 지금 빨간불이고요. 이런 국정 난맥이 있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렇게 사과도 없고 책임도 안 지고 아 저는 대통령도 불리한 문제에서는 아예 입을 닫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뭐 정의다 이런 독선에 빠져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의 권력 시스템이 네. 의회제라면 의회가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12번도 더 그러니까요. 바뀌었을 벌써 거예요. 몇 번은 근데 내각 이제 책임제에서는 정말 예. 많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제여서 네, 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지금 현재로서는 네.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지만 묻는 건데 네. 그걸 총리와 내가 네. 책임을 묻겠다. 이제 이게
국회가 할 수 있는 해임 건의나 탄핵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야당이 이야기하고 또 정말로 많은 국민들께서 이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런 목소리 왜 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네.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귀를 열고 좀 듣고 전면적으로 국정쇄신을 해야 되고 국정쇄신을 하는 첫 조치로서는 내각을 교체해 주는 것, 총리를 포함해서 네. 내각을 교체해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맞고요. 대통령이 안 하니까 국회는 야당은 해임 건의를 통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책임 말씀 주셨는데 정말 그 이상민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뭐 하여튼 뭐 판단 결과에 의해 다시 이제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정도 물론 설령 당신께서 뭐 헌재 판단에 따라서 복귀는 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왔다고 하면 최소한 국민들한테 유감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어떤 최소한의 뭐 코멘트가 나올 거라고 좀 기대마저도 이제 완전히 좀 할 정도로 예. 뻔뻔해요. 예. 다들 철면피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백주 대낮 저 서울 한복판에서 네. 159명의 그 참 꽃다운 청춘들이 쓰러져 갔는데 네.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단 말이죠. 그건 법적인 책임 이전의 문제예요. 벌써 예. 이제 다음 달이면 1년 됩니다. 예, 벌써. 법적인 책임 이전의 문제 아닙니까? 네. 아니 과거 같으면은 한두 분만 정말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면 네. 그거 하나만 갖고도 아이고. 예, 최고위층에서 책임지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사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때 그 언제입니까 농민 대회인가요? 네. 그 한 분이 그 경찰의 어떤 진압에서 목숨을 달리하셨을 예. 때 경찰청장 예, 곧바로 자기가 옷 벗고 예, 경질했죠. 경질하고 대통령 사과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그 모습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운영하는 책임을 맡은 그렇죠.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죠.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보면은 공직을 수행해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자세, 그러니까 인식 그리고 자세, 네. 태도 이게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오늘도 이균용 그 대법원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전에도 그 지금 청문회를 보신 많은 그 시민분들 국민분들이 그 우리나라 최고 법관의 그 대법원장 후보자였던 그런 여러 가지 인식과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저도 좀 오전에 봤습니다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따가 또 뭐 그 뭐 또 이번에 최근에 뭐 3개 부처 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내각 총사퇴라는 표현이 정말 전혀 물론 뭐 여당이나 뭐 일부 또 다른 좀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또 너무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여론조사에서 말씀하셨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아니 진짜 제대로 된 내각의 좀 장관이 계신 분들 하나하나 그 최근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너무 정말 무책임과 그다음에 무능과 막 이런 부분들이 그 진짜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네. 이따 뒤에 기회 있으면은 뭐 또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그 국정을 운영을 해보면 네. 정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정책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신뢰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 정부가 국민들한테 어떤 신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부가 펼치는 정책의 힘이 만들어져요. 네. 근데 지금은 대통령부터 내각 전체가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 정부가 하는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가 힘들죠. 물론 틀린 정책이 너무 많고요. 네. 방향도 잘못되어 있고.